향수 김호중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칠리야. 감각적 이미지가 거의 다 했다. 내심 문제들의 소스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잘 보세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이 시를 접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시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기는 어려웠던 측면도 있어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인 향수예요. 이 경우는 제목이 곧 주제 아닐까요? 자, 그럼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넓은 벌판이 언급이 됐고 동쪽 끝쪽으로 실개천이 이렇게 휘돌아 나간다고 했으니까 멀 원자 써서 원경, 멀리서 본 풍경, 이런 거는 외우는 건가요? 아니죠. 같이 읽어 나가면서 공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개천은 그냥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지줄댄다는 건 거침없으면서도 나긋나긋하게 계속 제잘되는 느낌? 실개천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흘러간다는 표현. 그러면 이 마을은 유서가 깊은 마을, 혹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마을. 문학은 감상자가 느끼고 이해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제 설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종의 향수는 문제 선택지에 굉장히 다양한 진술을 해놓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가 감안해서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지줄댄다, 청각, 소리 내는 거니까요. 물이 휘돌아 나가는 거는요, 시각. 이 작품은 감각적 이미지가 거의 다 했다고 볼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 그 말을 모르지는 않죠? 실개천이 이야기를 한다, 수다를 떤다는 식이니까 의인화한 것도 되죠. 벌판이 있고 실개천이 흐르고 그 밑에 줄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느릿느릿, 부슬부게 이런 뜻도 있고 해가 기울 무렵이라는 뜻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금빛, 뭔가 풍요로운, 그리고 게으른, 느긋한, 문매하고 우는 그런 시골 고향의 모습.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어휘나 표현이 결코 평범치가 않아요. 결국 소가 우는 건데 청각이라는 감각을 금빛으로 바꿔서 전이시켜서 표현한 공감각이 나타나는 구절이죠. 공감각은 단순하게 두 개의 감각이 그냥 배열된 게 아니고요. 기존의 어떤 감각, 그것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소가 운다는 것이 일단 여기서 말하려는 메인이란 말이죠. 그냥 운다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청각을 금빛이라는 시각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 화라는 글자는 될 화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뀌다, 그렇게 변하다 라는 뜻입니다. 금빛 게으른 울음 줄쳐놓고 감각적 이미지가 유사한 걸 고르라고 할 때 선택지 4개가 공감각이 아니고 하나가 공감각인 경우, 그럴 땐 그 하나가 답이지만 선택지에 나머지 것도 공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시각의 청각환지, 청각의 시각환지, 그 감각의 전이까지 동일해야, 그래야 정확히 답이 되겠죠. 대충 외우려고 하면 시각의 청각환지, 청각의 시각환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무슨 감각을 어떻게 바꾼다 파악하는 능력 갖추자는 거죠. 그 다음에 1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줄에 그곳이 참아 꿈엔들 이칠리야. 너무 그립다 라는 말인데 서리법을 써서 꿈엔들 잊혀지겠어? 라는 형식을 취한 거죠. 이 시는 전체 5연인데 5연이 구조적으로 다 이런 양상을 띠네요. 고향의 정경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한 줄에 화자의 감정, 이 반복되는 부분 후렴구라고 하거든요. 노래에서도 뒷부분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후렴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렴으로 나오는 이 구절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셈이죠. 두 번째 연의 고향의 모습 볼까요? 질화로는 과거에 쓰던 난로 역할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숯 같은 거 달궈진 거 담아서 방 안에 놓으면 방 안이 따뜻해지는데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점점 재만 남고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겠죠. 화로를 쓴다는 건 계절이 겨울이겠네. 그래서 겨울밤에 시간의 경과를 느낄 수 있고, 이런 거를 필기를 해서 외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죠. 맥락이나 상황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감각 있나요? 촉각? 식는다는 건 온도가 떨어지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거니까. 비인 밭에, 겨울의 밭의 모습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린다? 요거 어때요? 공감각 될까요? 밤바람 소리가 일단 날 거 아니에요? 윙 뭐 이렇게. 여기서 메인은 청각이고, 그 청각을 말을 달린다고 표현했으니까 시각화한 거예요. 청각의 시각화. 그리고 그렇게 바람이 말이 달리듯 달릴 수는 없는데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화류법, 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속성으로, 활유법은 무생물을 생물이 가진 속성으로 말하는 거. 근데 생명체랑 사람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을 좀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미소 짓는다, 악수한다, 어깨동무한다, 인사한다, 그리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 이런 것들 있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나무야, 진달래야, 의인법이라고 보는 거죠. 웃는다, 눈물 흘린다, 이런 감정적 표현도 역시 사람만 한다고 보는 거. 그러면 어떤 것을 생물체의 속성으로 봐야 하느냐? 그냥 짐승, 동물, 예를 들어서 뜀박질한다, 날아오른다, 날갯짓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화류까지 얘기했죠. 바깥은 그런 상황인데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집 베개를 도도어 고이시는 곳, 지프로 만든 베개, 베개를 도도어 고이신다는 거는 베갯머리를 좀 만지면서 이렇게 잘 대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곳을 차마 꿈에선들 잊을 수가 없대요. 1년은 평화로운 들판의 모습, 2년은 겨울에 실내에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 이런 식으로 장면이 그려지죠. 3년 갈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나라는 1인칭이 나오면 화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자랐다, 즉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고, 파란 하늘빛 느낌 어때요? 이상, 꿈 이런 느낌 나죠? 같은 파란색이어도 슬픈 이미지, 뭐 시퍼렇다, 먹는 이미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선 밝은 이미지 맞죠? 우리 그립다는 건 마음이 향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꿈이나 이상, 마음으로 쫓았다는 거고, 파란 시각, 쉽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화자가 어린 시절에 화살 들고 다니면서 쏘고 그걸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문학적인 표현이죠. 어딘가 그 화살이 향하는 목표점이 정확치가 않아. 그래서 막연하게 뭉뚱그려진 추상적인 꿈이나 이상을 찾으러 풀 사이를 돌아다녔던 그런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초롬이라는 건 휘적시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부사어 느낌 나나요? 그러니까 모양새, 알맞게 젖어서 촉촉한, 담뿍, 가지런하고 곱게, 풀 사이에 이슬을 막 헤치고 다녀서 그 젖은 모양새가 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것처럼 막 지저분하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흠뻑, 담뿍, 젖은 느낌? 함초롬 적시었다, 촉각. 자, 그럼 3년까지 읽은 상황인데 각 연마다 앞쪽에는 풍경,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 한 줄에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죠. 이 후렴구라는 것이 연과 연을 구분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각 연의 시상을 마무리해주는, 한 연이 끝났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후렴구가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시 전체의 통일성, 안정감, 일관성 이런 게 생기죠. 외우더라도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자. 그리고 시에서는요, 한 글자만 반복돼도 혹은 한 문장 전체가 반복돼도 운율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밥 주세요 이 말하고 밥 주세요 이 말하고 리듬이 달라지고요.
문장도 마찬가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일단 의미도 강조되고 운율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도 음악성, 즉 리듬감, 즉 운율감을 형성해 준다는 거. 지금 제가 말한 거. 제가 첫 영상에서 말한 패러프레이징의 개념이죠. 리듬, 운율, 음악성, 시에서는 다 같은 지점을 이야기하는 말들. 각 연에 나오는 고향의 모습, 사면까지 읽은 그 고향의 장면들이 내용적으로 연결성을 지니나요? 서사 구조가 있나요? 줄거리가 이어지나요? 얼룩배기 황소가 우는 장면 하나 따로, 늙으신 아버지가 졸던 장면 따로, 또 어린 시절에 내가 놀았던 장면 따로. 정주영의 향수는 각 연이 내용상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든지 서사적 흐름이 있다든지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맞지 않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연 갑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뭐뭐 같은? 지급법이네. 자, 어린 누이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야. 주의할 것은 전설바다가 고향의 모습 자체입니까? 아니죠. 어린 누이의 머리카락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설바다의 밤물결 같다라는 이미지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 보조관념,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가 원관념, 이렇게 되죠. 앵두 같은 내 입술, 앵두가 보조관념, 내 입술이 원관념. 그 다음에 그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못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모습에 신발을 제대로 챙겨 신고 있기도 힘들 만큼 일이 많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농촌에서 일하는 모습. 검은 귀밑머리, 역시 색채, 시각, 따가운 햇살, 등 따가운 느낌, 촉각. 마지막 오연, 하늘에는 성근별, 드문드문 벌어진, 즉 별들이 촘촘하게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흩어지는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누가 옮겨 발을? 별이. 이렇게 발을 옮긴다? 화류법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래성도 고향 자체를 나타내는 말 아니죠. 별들이 떴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느낌? 이 역시 시간의 흐름, 살짝 동화적인 느낌? 좀 신비스럽게 별들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다. 설이 까마귀 우지짓고 청각,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시각. 계절적으로는 설이 나왔으니까 가을일 수 있겠고, 초라한 지붕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상태를 연상케 하고요. 흐릿한 불빛에 호롱불 같은 거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그런 곳에서 돌아앉아 도란도란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누가? 가족들이 아마도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파트는 가난한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화목한 가정의 느낌. 흐릿한 불빛 시각, 도란도란 청각. 내용 일단 저랑 같이 읽었는데요. 한 번 더 훑어보면서 덧붙일 부분들 설명할 거예요. 넓은 벌판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반의 정경, 마을의 지형,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제가 아까 구슬프게 또는 해질 무렵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장면에 대해서 물을 때 저녁 무렵임을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듯이 떠올려 보는 것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가가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향이 생생하게 연상이 되는 거거든요. 1년은 느낌이 어떤가요? 정겹고 한가한 평화로운 분위기의 고향이니까 전반적으로 업, 다운 중에는 고향의 모습 업이죠. 두 번째 연, 질 화로에 재가 식어서 겨울밤이 깊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바깥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느낌처럼 나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늙으신 아버지가 졸음에 겨워서 누워 계시는, 화자가 고향을 떠올렸을 때 아버지의 고단함이랄까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고향이 마냥 즐겁고 발랄한 그런 기억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하고 좀 피곤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시적 대상은 고향이고 정서는 그리움. 단순해 보이는 시지만 효인 시어들을 하나하나 살피면 살필수록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깊이가 있는 시예요. 그럼 3년은 우리 지금 업다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요건 업이죠. 꿈이 있었던 어린 시절, 유년의 평화로움 또는 즐거움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사연, 어린 누이의 이미지는 발랄해 보일 수 있고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 누이와 아내가 이삭 줍던 곳, 따가운 햇살을 받으면서 농사일에 바쁜 모습, 일이 많아서 고단한 그런 농촌의 모습, 고로 사연은 다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예쁠 것 없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그 시절을 살았던 농촌의 평범한 여성들의 모습에 가까울 거예요. 손발에 흙 묻히고 까맣게 타고, 이 화자만이 경험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고향에 있었던 가족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연인데요.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이 나도록 표현했다. 그 밑에 허리 까마귀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가난한 집을 떠올리게 한다면 다운에 가깝겠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서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난한 것도 팩트야. 그런데 무게중심이 6대4 정도로 화목하고 행복한 쪽이 6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참고서나 자료들을 보다 보면 1년부터 순서대로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도 있고, 고향의 모습이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모습 언급되면 오연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보고, 자, 그리고 이 시에는 토속적인 시어, 향토적인 시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고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소재들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부터. 넓은 벌판, 칠개천, 얼룩배기 황소, 질화로, 집베개, 이런 것들이 시골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연물이나 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향토적이라는 것과 별개로 그냥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어는 늙으신 아버지, 파란 하늘, 어린 누이와 아내. 차이 아시겠어요? 고향을 표상하는 이미지랑, 즉 화자가 고향을 떠올렸을 때 그런 장면 속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옛날 시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향토적, 토속적인 소재는 더 좁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저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이의 머리카락을 빗대기 위한 전설바다의 밤물결이라든지 별이 이동한 것을 나타내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의 모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향을 표상하는 이미지가, 시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 안에 내신 문제들의 소스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 포인트를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구성, 시상의 흐름, 외부 정경과 내면의 정서를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제시했다. 풍경에 초점을 맞춘 것, 서경, 정서에 초점을 맞춘 것, 서경, 서경과 서정의 조화. 풍경, 후렴구가 연달아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병렬식 구성,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와 이어지는 특성으로 후렴구의 효과, 리듬감, 음악성 같은 얘기라고 했고, 시 전체의 통일성, 구조적 안정감, 연과 연을 구분해주는 기능, 또 정서를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 그리고 워낙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오니까 특히나 공감각,
빼놓을 수가 없겠다, 이 시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토속적인 소재, 향토적인 시어. 또 제가 뜻을 풀어서 설명했던 시어들, 고유어들이 많죠. 지줄대는, 해설피, 함초롬, 한자어 아니죠. 참신한, 세련된 보유어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참신하다는 말이 중요하죠. 상투적이지 않다, 뻔하지 않다. 자, 만약에 이렇게 쓴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 앞에는 개울물이 흐르고 황소가 우는 정겨운 그곳. 이렇게 쓰면 중학생이 그냥 과제하는 느낌 아닐까요? 너무 뻔한 느낌, 누구라도 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나열했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 같은 장면도 굉장히 참신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마을을 달리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함초롬 휘적시던 곳,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마지막,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이거는 온전히 한 문장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고요. 통사 구조의 반복, 특정 품사,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집베개를 돋워 고이시는 곳, 함초롬 휘적시던 곳, 이삭 줍던 곳, 도란도란 거리는 곳. 후렴구 바로 윗줄을 읽었죠. 정경 부분의 마지막 부분. 뭐뭐 하는 곳 또는 뭐뭐 하던 곳 거의 유사하잖아요. 이건 역시 구조적으로 통일감을 주는 데에 기여를 하죠. 그리고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이게 뭐예요? 그곳을 차마 꼬맨들 잊을 수 있겠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물어보는 형태의 문장을 쓴 거니까 설의법. 이 시는 표현이나 장면이나 시상의 흐름이나 구성 면에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선택지에 배치해 놓을 수 있는 진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작은 차이로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있는 시기 때문에 이 작품을 배우는 학교의 학생들은 어디까지 설명을 하시고 어느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내신 대비를 해야 혼선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얘기할 거 없나? 완벽을 기하고 싶지만 완벽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영상 하나 찍기도 버거운데 혹시 빠진 부분은 자막으로 보충을 하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주홍의 향수 공부가 필요한 해당 학생들 찬찬히 여러 번 보시고요. 제가 올렸던 김소월의 진달래꽃, 정주홍의 향수 이런 것들은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수능 필수 현대시에 해당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말도 얼마 만에 해보는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걸 떠나서 영상에 대한 반응 또 시청자가 없으면 의미부여,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